안녕하십니까. 바른독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한테 방송 전에 한 가지 소개해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윤기현 선수의 사망 10주기입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윤기현 선수의 부모님들이 직접 조사한 데 의하게 되면 자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거죠. 이번에 윤기현 선수 사망 10주기를 맞으면서 윤기현 선수 어머님께서 직접 쓰신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라는 그런 책 나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이 바코드를 찍으시면 무료 나눔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제 변모내기 영상을 올렸었죠. 상주에서 떠나기 전까지 모내기를 하고 밤 10시가 다 돼서 집에 오다 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제는 수원 민주화 운동 기승사업회 여기 강연도 준비하느라고 바빴었습니다. 며칠 동안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급히 편집해서 올리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제 방송을 기다리시는 탈북민 어르신분들이 계시거든요. 왈가왈부가 제 방송을 보시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하시는데 그분들 소원도 풀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상주에 계시는 박기준 형님과는 2016년 가을경부터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게 됐습니다.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감따기를 하신다고 올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집사람 꼬시러 한참 다닐 때였죠. 그때는 집사람이 김해 장유에 살았댔거든요. 그래서 집사람 꼬시러 한참 다닐 때였는데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감 따러 가지 않겠냐고 물었었죠. 그러니까 재밌겠다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감도 따드리고 곶감도 만들어드리고 왔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형님 동생 하면서 가깝게 지내게 되죠.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어나자. 이건 우리 북한에서 농촌 지원을 나갈 때면 늘 외치던 구호였죠. 그런데 지금은 자본주의 농촌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이념에 너무 충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요. 희준 형님과 전 정치적 입장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치적 입장 같은 건 관계치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준 형님은 유기농 농사꾼이거든요. 그래서 형님네 쌀이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딸은 형님네 쌀로 한 밥이 아니게 되면 잘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형님네가 쌀을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모내기 도와드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또 상주에 갔다 올 때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기게 되면 농산물들을 우리 집에 보내줍니다. 이번에도 청계란과 청개 그 달걀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직접 농사 지으신 유기농 고춧가루랑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청개를 직접 키우시는 분네 집에 가서 제가 청개를 키우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닭장에 놓고 키우는 닭이 아니고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닭이어서 건강한 닭입니다. 상주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리고 인민군 초대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이라는 항일투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강건이라는 분은 1918년생이거든요. 15살인 1933년에 항일발전에 참가했고 10대에 벌써 김일성, 김책 이런 당시 이름 있는 항일발전 지휘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유명한 항일의 영웅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동북 삼성에서 일본군 패전병들과 국민당 군대와 싸웠죠. 그래서 중국 동북 삼성을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귀국한 후에는 인민군 창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지난 전쟁 시기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전사했습니다. 고향이 거의 다 왔었죠. 그런데 정작 상주분들은 자기 고향 출신의 유명한 항일 영웅 강건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주 출신이 유명한 항일발전이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이념이 아닌 항일의 공적은 평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주 형님네 농사일이 바쁘면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내려가서 도와드리곤 합니다.
갈 때마다 계속 느끼는 건 남한 농촌이 기계화는 정말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번에도 변모내기를 하면서 북한의 농촌도 이렇게 거의 모든 일이 기계화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북에서도 농촌 기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 트랙터나 이항기는 남한의 트랙터나 이항기보다는 수준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는 변모를 키울 때 그때부터 규격하던 모판에 모를 키우더라고요. 그런데 북에서는 변모를 키운 다음에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또 변모를 다 뜹니다. 떠서 또 다시 벼춤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논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변모를 뜨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항기에도 이항기 운전공 이외에 변모를 공급할 노력이 2명씩 더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모를 이렇게 규격화된 이런 모판에 부어가지고 모판까지 들어온 트랙터에 모판을 차곡차곡 실어서 또 논에 가져가서 그대로 이항기에 넣어서 모내기를 하니까 훨씬 쉽더라고요. 우리 2명이서 했거든요. 첫날에는 3명이서 했는데 두 번째 날부터는 2명이서 했습니다. 형님하고 나하고 둘만. 그러니까 모내기를 하는데 이항기 운전공하고 모판을 실어 나갈 사람, 모판을 섬겨주는 사람 이렇게 3명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명이서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일하면 노력은 훨씬 절약하는 거죠. 대신 남쪽은 기계화가 잘 돼 있는 반면에 서로 자기 땅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한떼기를 해야 되고 또 저 골짜기에 또 한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북쪽은 또 기계가 잘 안 돼 있는 반면에 토지 정리는 잘 돼 있습니다. 농사철에는 전국이 달라붙어서 농촌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은 많은 겁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연백벌과 함석벌 사진들입니다. 토지들이 네모반듯하죠. 여기가 원래부터 곡창지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북에서 대대적인 토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대규모 포존으로 바꿨습니다. 훗날 토지 정리에 대한 일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북에서는 인공지구 위성도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멋진 이항기나 이런 트랙터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쪽 농민들도 일을 쉽게 하고 국가적 지원을 받지 않고 농민들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남한 농촌을 보게 되면 전기와 기름이 없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겠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농사철이 되게 되면 전당, 전군, 전민이 달라붙어서 농촌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부족해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전기가 없어도 자연 흐름식 물길들이 있기 때문에 물 부족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남과 북은 사회제도뿐 아니라 농촌의 경우에도 이렇게 우월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